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도 6월달 12일 대비 ITQ 엑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5분 전에 입시를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바탕 화면에 보시면은 코어스 수험자가 깔려 있을 것입니다. 자, 열어주셔가지고 보시는 과목을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글 엑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름, 신나라. 정확히 이 부분에는 이름을 써주시면서 선택. 자, 수험 번호는 임시 번호 갈게요. 여러분들도 일단 받으신 수험표에 있는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서 정상. 자, 그런 다음에 MS 오피스 2007 이상 버전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상단 이쪽에 답안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바탕화면에 잘 보셔서 엑셀 2016 버전 자,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트 통합 문서. 자, 이 상태에서 자,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저장을 먼저 합니다. 디스켓을 눌러가지고 항상 디스켓을 눌러가지고 찾아보기 해서요. 문서에 자, 문서에 보시면은 ITQ 방에다 저장하셔야 됩니다. 방금 만드셨던 수험 번호하고 똑같은 번호로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서 빼기 본인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단 위쪽에 여러분들 이름이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밑에 자, 하단 쪽에 보시면은 시트 이름 제1작업이 되겠습니다. 제1작업 띄어쓰지 않고요. 붙여서 두 번 더 더하기 눌러주셔가지고 시트 3번까지 제2작업이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2작업. 제3작업까지 쓰신 다음에 제3작업 오타 내지 마시고요. 어이지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Shift 키 눌러서 전부 다 그룹으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상단에 그룹이라고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선택 부분이 될 텐데요. 전체 글꼴. 자, 받으신 시험지에 글꼴이 뭘로 돼 있다? 굴림이 11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굴림의 11. 그렇게 하고 가로에 가운데 세로의 중간까지 찍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찍더라도 굴림의 11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A열을 한번 다시 찍어주신 다음에요. A열의 너비를 열 너비를 1로 정확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모든 작업 처음에 시작하실 때 쓰시는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룹을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2 작업을 딱 건이 눌러서 그룹을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그룹이 풀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룹이 풀린 상태에서 요 데이터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방금 여러분들께서 하신 작업이 이렇게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이런 식으로 시트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시트를 제1작업, 2작업, 3작업 그 중에 현재 1작업을 선택해 주신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 주어진 내용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자, 4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항상 제2의 14까지입니다. 제2의 14까지. 자,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쭉 하셔야 되는데요. 너무나 뭐가 좁다? 행의 높이가 좁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좁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넓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4부터 잡으셔갖고 14행까지죠.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주셔서 행의 높이 값을 20 정도만 넣어주자. 꼭 20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 넣어주시면 좋겠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행과 행 사이면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 부분에 이 선을 잡고서 조금 늘려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행부터 잡으셔서 여기를 이렇게 좀 늘리거나 조금 좁히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ITQ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행의 높이 값을 20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B의 4부터 시작을 해서 J의 14까지 전체적으로 선을 넣어주고 갈게요. 자, 선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에다가 선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자, 모든 테두리 자세히 단추 눌러서 모든 테두리 한번 넣어주시겠고요. 자, 밭전자 넣었으면 입구자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한번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넣어주셔서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까지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이죠. 안쪽에 데이터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범위를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관리 코드, 어린이집명, 지역, 분류, 등록률 해서 %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자, 여기는 정원하고요. Alt 엔터입니다. 줄 바꾸실 때는 단위 해서 명까지 넣어주신다. 그런 다음에 현원, 순위, 평가. 자, Alt 엔터입니다. 줄 바꾸실 때는 Alt와 엔터 때려서 등급.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가만 보시면 어때요? 어린이집명 이 부분에 가만 봤을 때 너무 좁죠? 그럴 때는 이 자리 2번 톡톡 찍어주시면 여기를 2번 톡톡 찍어주시면 알아서 글씨만큼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2번 톡톡 찍어주자. 또 다른 데도 여기 지금 오타 났나요? 그러면 여기도 오타는 수정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자리도 2번 톡톡 찍어 주셔서 여기 조금 더 넓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2번 톡톡 찍어 주셔서 넓혀 주시면 되고요. 좀 내용을 입력해 보시다 보면은 조금 더 넓혀야 되겠다 하실 때는 이무대로 값을 조금 넓혀 주시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필요한 부분에 자, 필요 이상으로 넓힐 필요는 없겠고 자, 또 다음 데이터 입력을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입력하는 것 중에서 저는 이제 영타를 좀 피해서 이 부분 먼저 입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경희궁 초록인가요? 화면을 조금 더 키워 볼게요. 자, 해서 범위를 잡아가지고 EQ 랜드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쓰는 이유는 쓰다가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 자, 쉽게 다 작성이 됐으면은 어린이집 자, 입력하신 다음에 바로 위 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마쳤고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중간중간에 병합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 보이시죠? 병합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하단 쪽으로 가정어린이집 현형, 현원 평균 자, 이런 부분들은 병합을 하신 다음에 자, 원래는 끌어내려 주셔도 좋지만은 자동 채우기 하시면은 선이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일단은 병합을 해놓고 글씨를 쓰도록 할게요. 자, 중간에 이렇게 X 표시 넣어야 될 곳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셀 합치기입니다. 자, 셀 합치기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거기다가 자, 이 부분에다가 셀 서식 단축키는 컨트롤 1번입니다. 자, 눌러주셔서 테두리 부분에서 짠짠 이렇게 테두리도 넣어주셔야 되겠죠. 중간에 또 이쪽도 합쳐야 되는 부분들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위 잡고 병합하시고요. 글씨 가장 많은 현원 써주시면 되겠고 자, 관리 코드 자, 그런 다음에 지역까지 넣었습니다. 지역도 넣어주시겠고요. 자, 이번에는 색깔 바꿔주셔야 되겠죠. 색깔 상단 위쪽에 이 부분하고 자, 범위 잡아가지고 관리 코드 하고 지역 컨트롤 키 눌렀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서는 여기 주어진 색깔을 무슨 색으로 채워주신다 라고 되어 있나요? 자, 주황색으로 채우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황색 해서 주황색으로 상단 위쪽에 보시면 주황색 요거 넣어주셔야 됩니다. 요 주황색 상단 위쪽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되고 표준색에 있는 주황색을 정확히 넣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안쪽에 굵은 테두리를 한번 넣어주시는데 사실 요거는 나중에 1번씩과 2번씩 다 하신 다음에 그때 한번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일단은 넣어봤고요. 그 다음 상단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전국 어린이
이제 편항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 2, 3행을 범위 잡으셔가지고 여기도 넓게 행의 높이를 22에서 24 정도 되는 높이로 적당한 선에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삽입에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안 들어가요, 선생님 도형에 요 모서리 잘린 도형 해서 양쪽에 모서리가 잘렸으면은 몇 번인가요? 4번? 4번으로 해서 잘린 4번으로 넣어주시는데 이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거는 상단에 그룹이 아직도 안 풀려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룹을 한번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국 주요 어린이집 현황이라고 썼어요. 자, 글씨체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은 굴림에 24로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오셔가지고 홈탭에 오셔서 굴림에 24 이거 조금 시간 걸립니다. 누르고 바로 반영 안 되시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자, 굵게까지 채워주시면서 채우기 노란 색깔. 자, 가운데 정가운데 넣으시고요. 노란색까지 딱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들어가는 오프셋 왼쪽 아래. 자, 여기 도형 효과 중에서 그림자 부분에서요. 가만 보면 오른쪽 아래, 자, 이거는 왼쪽 아래니까 이걸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대각선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걸로 갈게요. 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똑같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결제란도 만들어 봅시다. 결제란. 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요 자리 정도에다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자리 부분에다가 자, 두 칸을 병합을 해주셔가지고 홈탭에 병합 도구를 이용하셔서 Alt Enter 때려주셔가지고 결자 쓰시고 Alt Enter 해서 Z자도 써주시면서 자, 세 칸에다가 담당, 팀장, 부장 잘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범위 잡아주셔서 자, 선도 한번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밭전자 모든 테두리 넣어주시겠고 자, 이 부분은 좀 좁혀주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넓혀주자. 그래서 적어도 도장 찍을 정도? 저 정도는 돼야 되니까요. 이 정도 나쁘지 않죠. 자, 이런 상태로 만드셔서 컨트롤 C 복사 하시겠고요. 상단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넣기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상태로 컨트롤 C 하셨으면은 오셔가지고 상단 위쪽입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컨트롤 V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붙여넣기 종류 중에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요걸 쓰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붙여넣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세 번째 걸로. 자, 저는 네 번째 거 찍겠습니다. 네 번째 거. 이렇게 눌렀어요. 그렇게 하고 잘 범위 잡아서 잘 배치해 주시면 되겠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컨트롤 빼기로 정확히 삭제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셔서 삭제하셔도 좋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꼼꼼히 조건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데이터 어디를 찍더라도 굴림에 11pt가 나와야 되겠어요. 특별히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 하실 때는 뒤쪽에 3작업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3작업. 자, 센스 있게 3작업을 보셔가지고 요 3작업이 부분합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적당히 참고하시면 숫자가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참고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은 상단 위쪽에 보시는 자료만 갖고도 충분하시니까 자, 그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렬은 숫자 애들은 회계 서식 오른쪽으로 몰아주셔야 되니까요. 컴마 한번 이거 눌러주시면은 회계 서식으로 바뀌면서 자세히 잘 보시면은 요 한 자리, 요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벽에서 한 칸씩 떨어져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자들은 가운데 정렬이 잘 돼 있어요. 제목 잘 만들었고 결제란 주황색 채우시는 거 했고요. 자, 유효성 검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요 자리. 자, 요 자리 부분에다가 자, 상단 위쪽에 보시면 데이터 보이시죠? 데이터 중에서 유효성 검사 찍어주시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목록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목록으로 원본 데이터가 자, B5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B의 12까지 해서 끌어오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인가요? 두 개 더 남았군요. 자, H5부터 시작을 해서 H12 영역입니다. 걔네들은 뒤쪽에 명자를 붙여서 표시를 해주시라고 되어 있어요. 121명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컨트롤 1번입니다. 셀 서식.
자, 들어오셔서 이 자리에 표시 형식에 보시면은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자, 숫자를 대표하는 애들은 지표준이죠. 뒤에다 명자를 넣어주시는 건데, 자, 요거 하실 때도 누구를 꼭 참조를 해주셔야 되느냐? 지표준으로 놓고 하셔도 좋지만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0명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다. 뒤쪽에 보시면 차트를 만드실 때 그 차트 부분에서 이렇게 0명으로 해놓으셨을 때, 자, 0이 제대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0명으로 해주시겠고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다시금 가운데로 갔죠.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홈 탭에 오셔서 요거 컴마 다시 눌러버리시면은 명자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은 다시금 여기 오겠습니다. 다시 셀 서식에 들어오셔서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0명 잘 넣었을 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죠, 여기. 자, 요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해 주시는 도구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자,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심스러우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 부분합으로 가보시는 게 좋아요. 자, 부분합을 보시면은 요 끝부분에 이렇게 명자가 붙은 걸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애들은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시면은 여기가 딱 한 칸이 떨어졌지만 얘는 이렇게 붙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자, 분류. 자, 2의 5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만큼에 대해서는 상단에 요 부분이 바로 이름 상자입니다. 요 부분.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넣어준다? 분류라고 정확히 잊지 마시고 꼭 넣어주셔요.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작성하시면은 점수를 몇 점을 주느냐? 바로 이제 100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240점 중에서 서식이 100점. 그렇게 하고 이제 문제 하나당 20점씩이에요. 자, 그 중에 요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번에 보시면은 조건부 서식. 자, 조건부 서식. 아, 지금 예, 밑에 카메라 때문에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현원이 1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행 전체에다가 항상 요거 보실 때요. 행 전체냐. 자, 요 자리 행 전체냐. 요게 중요해요. 혹시 셀 값이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행 전체라고 나왔을 때는 범위를 반드시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야지 이 부분의 범위를 상단 위쪽에 이 부분부터 범위 잡으시면 안 된다. 거꾸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범위 잡으셔도 안 된다. 반드시 여기서부터, 자, 이 자리부터 범위를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기준 위치가요,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하고 혹시 I열과 J열을 범위를 안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비록 계산은 하지 않았어도 여기도 파란 색깔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홈 탭에 보시면은 조건부 서식, 여기 조건부 서식 보이시죠? 요 부분에 들어오셔서 1단계 범위 잡고 2단계 새 규칙입니다. 새 규칙. 자, 새 규칙에서도 수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수식은 어떤 수식을 넣어야 되느냐? 일단 여기 지금 현원이 그랬기 때문에 현원을 찍으셔야 돼요. 찍어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H, 자, O 부분은 현재 여러분들이 찍어주신 H5만 보고 오셔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봐야 되죠. 여기. 그렇다고 그러면은 거기는 H6이 되는 것이고 밑으로 아이고야 글씨가 엉망이죠. 그 밑으로는 H7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누구다? H구나. H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뒤에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5행, 6행, 7행, 8행. 그래서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F4 반드시 2번 눌러주셔야 된다. 자, F4를 반드시 2번 눌러주신다. 다시 찍고 바로 그 자리에서 H4를 2번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자, H5, H6, H7, H는 움직이지 마.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130 이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상은 혓바닥을 왼쪽으로 넣어주시겠고요. 130 이상. 자,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반드시 이 부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크거나 같다. 이 부등호가 들어간 다음에 130을 쓰셔야 되겠고요. 거꾸로 쓰셔도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서식으로 오신다. 서식 쪽에 오셔가지고 색깔은 파랑색이군요. 굵게. 그렇게 하고 글꼴을 파랑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확인해 보시면은 파란 색깔 3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줄. 자, 함수는 지금 하실 차례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함수 붙잡고 있으면은 시간 내 완성하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 바로 이제 이 작업으로 오실 건데 그 전에 해주셔야 될 게 여기 보이시는 눈금선. 보기에 보시면 눈금선 제거 한번 딱 해주시는 센스. 그쵸? 우리 시험지에 눈금선이 안 보인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렇게 해서 눈금선이 잘 보시면 안 보여요. 이런데 눈금선 없잖아요. 그럼 눈금선 빼고 그렇게 하고 이 작업으로 갈 건데 이 작업에서는 1작업에 자 시트 B의4부터 H12 영역을 복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자 복사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제2작업 시트에 제2작업 시트지요? B의 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컨트롤 V 하시면 안 되죠. 자, 이럴 때는 홈 탭에 보시면은 붙여넣기 중에서 이 부분 원본 열 너비 유지해서 붙여넣기 하시는 게 좋다. 그랬을 때 열 너비가 제대로 연결해서 붙여넣기 되기 때문에 이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자,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 3행에 대해서는 열은 유지가 됐지만 행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를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넓혀주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요. 이 상태에서 꼭 확인 한번 하셔야 될 게 범위 잡고요. 범위 잡고 상단에 조건부 서식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이유인즉슨 이 관리 규칙 관리를 찍으셔가지고 요 색깔이 지금 보시면 세 줄이 여전히 잘 들어왔는지 확인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제1작업으로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은 제1작업에 H3을 끌어왔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제1작업에 H3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깔끔하게 지워주셔서 현재 H3부터 130 이상 지금 보시면 20, 98, 134 엉망이잖아요. 요거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는 센스. 이거 안 했다 그래갖고 색깔이 다른 데 들어갔다 그래서 감점 있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1작업에서 이미 감점 당하고 왔거든. 잘 못 넣었을 때는. 그렇지만 이 작업에 왔을 때는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는 센스 필요합니다. 자, B의 11부터 시작을 해갖고서 B의 11부터 자, 요 자리죠. G의 11까지입니다. 병합해 주셨고요. 글씨 써주셔야 됩니다. 국공립 해서 국공립 어린이 집의 현원 평균 넣었어요. 여기도 조금 더 자, 행의 높이를 20으로 조정해 주자. 자, 그렇게 하고 테두리 넣어 주셔야 됩니다. 테두리. 자, 보이시죠? 그래서 범위 잡으신 상태에서 자, 범위 잡으신 상태에서 테두리.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테두리 한번 넣고요. 바깥쪽으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넣어주시면서 저는 안쪽으로 테두리 한번 더 넣어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잠시 후에 답안 확인도 꼭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 어떻게 하셔도 전혀 정답하고 관련이 없어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바로 선 부분. 선만 넣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굵은 테두리 넣어라 혹은 가냘프게 넣어라 그런 말 없었기 때문에 선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입니다. 자, 여기다가 무슨 함수? D 에버리지가 나왔어요. D자 붙은 에버리지 함수. 자, 요거는 함수 조금 더 구문이 이해가 필요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D자를 붙여주시면서 D, A, V, R, A, G, E 해서 전체 표 범위를 먼저 잡으시고 표, 열, 조 이렇게 쓰는 함수죠. 자, 가서 해볼까요? 자, 지금 현재 함수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는데 함수는 여기 ITQ에서 나온 함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 너무 많이 벌렸어요. 자, 과하게 벌린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는 넣고 씩 들어갑니다. D, A, V, E, R 적당한 선에서 딱 써주시면요. 이렇게 밑에 D 에버리지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해서 열의 평균을 구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톡톡 찍고 데이터베이스가 전표를 말하는 겁니다. 전표는 이렇게 전체 잡는 게 전표고요. 제가 붙인 겁니다. 어디 나오는 거 아니에요. R표는 알맹이만 잡는 표가 R표입니다. 지금은 전표로 갈게요. 전체 표 범위 잡으셨고요. 컴마. 그 다음에 필드입니다. 필드는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갑자기 그러시면은 제가 서비스 자, 이렇게 지금 찍었죠? 자, 이렇게 함수명 찍으시고 이게 마법사입니다. 이게 마법사.
자, 요거 눌러줘 보세요. 하다가 이렇게 마법사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자, 필드 가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목록에 열의 유치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원 평균, 즉 현원이라고 하는 게 알고 싶다. 알고 싶은 거를 콕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열입니다. 이게 열. 그래서 필드명이라고도 하고 열을 딱 찍어주셔야 된다. 그래야 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정한 조건이 있는 셀의 범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런 적당한 선에서 요거를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연습을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죠. 분류, 국공립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지만 엑셀 많이 연습 지금 함수 못하고 지금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건데 밑에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the average 함수는 결정적으로 자, to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2 보이시죠? 2 여기도 2 그래서 2 해서 이렇게 세 개가 다 2로 시작한다는 거.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117.666667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원 평균이 117.666666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값이 113이 되기 위해서 자, 목표값이 113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희궁 초록에 자, 경희궁 초록 어린이집 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이어야 여기가 113명이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로 오셔야 되겠어요. 데이터에서도 가상분석 그 중에 목표값 찾기입니다. 목표값 찾기. 자, 오셔서 찾는 목표값은 여기다가 써보시게요. 113 이렇게 써주시겠고 값을 바꿀 셀 부분은 누가 희생을 한다고요? 경희궁 해서 경희궁 찍어주시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문제에서요. 가운데 맞춤까지 눌러주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운데 맞춤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고급 필터. 고급 필터는 지역이 그렇게 하고 정원이 해서 지역과 정원을 같이 컨트롤 C로 복사하셔서 뒤에 14셀에다 붙이세요. 이렇게 저처럼 따로따로 붙이셔도 상관은 없고 자 타자를 쳐주셔도 좋은데 타자 치는 건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오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봤다가 복사해 주시는 거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복사 그렇게 하고 지역이 부산입니다. 부산 그래서 부산 컨트롤 C로 부산 갖다 붙여주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정원이 140 자,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자, 여기 잘 보시면요. 이렇게 이거나가 붙었다는 거죠. 이거나가 붙었을 때는 바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한 칸 내려서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거 나오면 불편하시니까 꾹 눌러서 자 어디 갔니? 자 이거 지금 한쪽으로 치워주려고 그랬는데 옮겨지지가 않네요. 자, 취소키 눌러버렸고요. 자, 여기다가 이상 이렇게 가는 거죠. 이상. 자, 지금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자, 여기다가 이상이다. 이상은 어떻게 보신다? 이상은 이렇게, 이하는 이렇게, 같다, 같지 않다. 자, 크다, 작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되겠죠. 이상, 자, 이상, 이하,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자, 이렇게 지금 봤어요. 자, 이 부분들도 잘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 이하,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요거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같지 않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도 선을요, 넣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선을 한번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이왕이면 뭐 굵게까지 찍어도 좋지요. 굵게까지. 자, 조건을 잘 만드셨으면은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범위를 먼저 잡아주자. 자, 범위를 잘 잡아주시겠고요. 오, 자,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삽입으로 가셔야 됩니다. 삽입. 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고급 필터. 자, 고급 필터. 자,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를 한번 딱 찍어주시면서 현재 장소가 아니에요. 다른 장소에다 체크해 주시면서 범위 잡혔고요. 조건 이렇게 범위 잡았죠.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복사 위치는 B의 18셀이면 요 자리죠. 확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확인했을 때 해서 가끔 시험 문제에서요. 관리 코드 빼라. 또 분류도 빼라.
어디도 빼라 이러면은 세 개 한꺼번에 범위 잡으시고 컨트롤 빼기로 잘 정리해 주셔서 이렇게 밀어 주셔도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이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하고 마무리되고 끝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왔네요. 자, 확인해 봅시다. 자, 부산. 지역이 부산이래요. 지역이 부산. 옳지. 여기 있다. 그쵸? 요거 하나. 또 여기도 부산. 그렇게 하고 또 이거 나니까요. 정원이 140 이상. 그래서 정원이 140 이상인 거는 여기 하나. 그래서 결국 세 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3작업 가셔야 되겠습니다. 3작업. 자, 3작업. 요번에 정렬 및 부분합 나왔습니다. 자, 6월 달에는 제가 짚어주는데요. 피벗 나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제 1작업. 자, 항상 보면 그랬어요. 지금 4월 달 건 아마 피벗 나왔었겠고요. 5월 달 거는 부분합, 6월 달은 피벗. 이렇게 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 범위를 또 잡고 시작해 볼게요. 제 1작업 시트에 B의 4부터 시작을 해서 요만큼 H12까지 복사, 컨트롤 C로 복사하셨어요. 제 3작업 시트에 B2에다가 찍어주시면서 모두 붙여넣기 하라 그랬다. 그래서 순진하게 여기 홈탭에 오셔서 그냥 쾅 찍으시면 안 된다. 항상 요거예요. 요거 원본 열 너비 유지. 자, 요걸로 찍어주시는 센스 해서 원본 열 너비 유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붙여 넣어 주시겠고요. 자, 그런 다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분합은 항상 뭐부터 한다? 정렬부터 하는 겁니다. 정렬. 그래서 정렬은 어떤 정렬? 제일 더럽게 생긴 거. 제일 더럽다는 게 어떤 게 들어온 거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민간 최대값, 뭐 개수 이렇게 생긴 거 있으면 그게 제일 지저분하게 생겼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정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찍고요. 분류 찍고요. 분류. 부분이 아니고 분류. 분류 찍어주신 상태에서 데이터에 오셔가지고 정렬이 기억에서 희응으로 가는 오름차순을 눌러보시면 가정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내림차순, 민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민간, 국공립, 가정. 오케이. 1차 정렬 됐다고 마음 놓으시면 안 된다. 바로 옆에 오셔갖고 자, 2차 정렬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놓치고 온 게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범위 잡고 상단에 홈탭이죠. 조건부 서식에서 여기 눌러주시는 거, 요 부분 규칙 관리로 들어오셔가지고 규칙 편집의 부분에 1작업이라고 하는 거, 요거 지우고 오셔야 된다는 거, 이거 꼭 먼저 확인하셨으면 더 좋았겠고요. GA, BA 여기 앞부분 있지요. 자,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여기처럼 GA, BA, 자, SA, DN, GB, BB, DD, S. 오케이. 2차 정렬 없어요. 그럼 2차 정렬 없기 때문에 자, 우리 바로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어린이집의 개수, 현원의 최대값 이 순서대로 가신다. 이 순서대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누구다? 첫 번째 부분이 어린이집이에요. 두 번째 부분이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최대값부터 넣어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오셔가지고 데이터에 자, 맨 끝에 있습니다. 부분합. 자, 요 자리. 자, 부분합 눌러주시면서 첫 번째 침착하게 그룹을 실컷 뭘로 잡았어요? 분류로 잡았잖아요. 분류로 잡았으면 분류 찍고 그렇게 하고 함수는 개수입니다. 여기 개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 어린이집명. 현원은 체크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새로운 값 대체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죠. 왜? 지금 현재는 새로운 값 대체할 게 없어요. 그냥 확인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지워버리셔도 되겠습니다. 딱하니 지워주신 다음에 톡톡 자, 일부러 두 번 찍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 오셔가지고 여전히 분류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개수가 아니에요. 최대값, 최대 찍어주시면서 현원입니다. 현원 쭉쭉쭉 내려주셔서 현원 이미 새로운 값 대체는 풀고 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 값이 없어요. 쓰세요. 그냥 타자를 값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써주시면 된다.
자, 없으면 써주시고요. 특히 여기가 요약이 되어 있을 때 여기는 합계인데 여긴 요약이에요. 그러면 합계로 또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여기 나와 있는 앞에 개요 해서 윤곽 지우기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은 윤곽을 어떻게 지우시면 되느냐. 자, 요 자리를 지워주셔야 되는데 상단에 보시면요. 여기 그룹 해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개요 지우기. 자, 이 부분이 바로 윤곽 지우시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입니다. 자, 차트를 보실 때는 항상 데이터부터 보셔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뭐부터 보셔야 되느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 보시면 경희궁 요거 있죠. 그리고 현원, 정원 요거. 요 두 개의 자료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작업에 오셔가지고 경희궁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렇게 하고 컨트롤 키 누르셔서 현원하고 정원까지 요렇게 요만큼 데이터만 범위를 잡아주셔가지고 여기 있는 거 하고 여기 있는 거 하고 이렇게만 세트 범위 잡고 오세요. 나머진 잡지 마시고요. 자, 삽입으로 오셔서 자, 삽입에서 추천 차트 자, 하셔도 되고요. 무조건 첫 번째 1번입니다. 무조건 첫 번째. 확인했을 때 1단계가 이렇게 제대로 된 막대기가 나와야 돼요. 엉뚱하게 데이터 범위를 잡지 못했다든가 하면은 뭔가가 지금 짝꿍이 안 맞는 겁니다. 세트가. 그런 상태에서 차트 이동 눌러주셔가지고 제4작업이라고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 단계에서 10단계 지금 진행하시기 전에 요 앞에 보시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단계 진행하시기 전에 이 데이터 개수가 당초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거든요. 여기는 8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선택에 오셔가지고 자, 행과 열을 전환하세요. 그런 다음에 필요 없는 애들. 자, 경희궁 있어야 됩니다. 경희궁. 자, 지금 경희궁 있어야 되고요. 자, EQ. 요거 라오스 꼬마 수분 필요 없어요. 제거. 자, 체크 옆에 풀지 말고 제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밝은 제거 샛별 어린이집 오케이.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명 해서 2개 지웠습니다. 8개 중에 2개 지워서 6개만 남겨놓고 행렬 전환 꼭 요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확인부터 정확하게 6개. 요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뒤쪽 안 맞아요. 자, 그런 다음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1번부터 3번까지는 이미 했고요. 자, 4번. 자, 레이아웃 3번 눌러줄게요. 자, 레이아웃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3번 찍었고요. 그렇게 하고 3번 잘 찍었습니다. 세 번째 거. 자, 그런 다음에 스타일 1번. 자세히 단추죠. 자세히 단추 눌러가지고 스타일 1번 잘 눌렀고. 자, 벌써 4번 끝났네요. 5번입니다. 차트 전체 영역을 찍어 주셔갖고 홈탭에 오셔서 자, 홈탭에 오셔가지고 굴림 11 채우기 오셔서 분홍 박엽지 질감이니까요. 분홍 박엽지 분홍색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흰색 오케이 됐어요. 차트 제목 해서 제목을 국공립 및 가정 어린이집 현황 써주시면서 콕 찍어가지고 자, 홈탭으로 왔습니다. 홈탭에 글꼴 굴림의 굵게 20 됐죠? 그 다음에 채우기가 흰색으로 채워주시겠고 배경 색깔 테두리 검정선 해서 서식에 보시면은 윤곽선에서 하시면 되겠죠? 흰색의 검정. 자, 그래서 차트 제목도 끝났습니다. 자, 7번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차트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꿔주시는데 자, 누구를? 정원이에요. 정원. 이 파란색 찍고 자, 컨트롤 1번 하셔도 좋고요. 마우스 오른쪽. 자, 데이터 계열서식으로 오셔가지고 고저축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금 오셔서 차트 종류를 여기 정원이죠? 정원.
표식이 있으니까 꺾은 선까지 찍어주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다.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서 보시면은 이 표식에 여기 지금 보시면 조금 더 확대해 보시면 세모로 표식을 세모로 바꿔주시겠고 크기는 10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오셨잖아요. 이 자리도 오셔가지고 오른쪽 눌러서 자, 레이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계열 서식으로 일단 가셔야 되겠죠. 계열 서식 부분에서 여기 자, 채우기 다시금 표식을 찍었을 때 자, 이 표식이 보여야 돼요. 다른 데 눌렀다가 다시 와 보시면은 표식이 보여요.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 자, 삼각형 크기는 10이다. 그래서 10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레이블 값을 표시를 하라 그랬는데 레이블 값은 요것만 138만 표시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럼 찍어주셔갖고 1, 2초 지난 다음에 너만 사랑해 다시 한번 잘 찍어서 레이블 추가 눌러주셔야 되겠어요.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 스타일이 파선이네요. 파선이 이런 점선을 말하는 겁니다. 점선. 그래서 점선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도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실선을 점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선을 잘 선택하신 다음에 실선 종류. 자, 선 종류. 그래서 선 종류는 여기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상단 위쪽에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윤곽선에서. 그래서 파선. 그래서 파선이 이렇게 생겼죠. 파선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선생님 굳이 여기 선 색깔을 바꿔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진하지 않게 그냥 회색에서 조금 요 정도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연약하게 보이시는 분들은 선 색깔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자, 보기 좋게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축입니다. 축. 자, 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 눈금이 잘 들어갔어요. 지금 봤을 때 여기 보셨을 때 0명부터 160 오케이 됐고요. 이쪽도 여기 지금 보니까 오 빼기 해서 요 부분은 좀 수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여기 부분 수정해 주시면서 잘 보셔야 될 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눈금이 들어갔다는 거죠. 바깥쪽 눈금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요 부분 눈금 좀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축에 처음 최소값하고 요 부분도 지금 조금만 손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찍으셔서요. 숫자들 찍으셔서 자, 맨 끝에 형식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을 때는 오른쪽 누르셔서 축서식 눌러주셔서 표시 형식이에요. 표시 형식에서 그 전에 뭐부터 해줘야 되냐 이거부터 갈까요? 최소값이 0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에 최대값은 160 오케이. 간격이 40씩입니다. 40씩. 여기다 4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됐죠? 그렇게 하고 눈금이요. 눈금 바깥쪽으로 눈금 한번 여기 바깥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도 안쪽 한번 넣었다가 바깥쪽 넣어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제대로 여기 선이 들어간다는 거 보셨어요? 금방 이렇게 선이 여기가 이렇게 조금 바깥쪽으로 삐져나와 보이는 부분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삐져나오는 부분 여기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세밀하게 또 해주셨어요. 자, 남은 부분이 뭐가 남았을까요? 자, 범례. 범례는요, 항상 보시면 요 자리가 범례인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두 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밑에 보시면 범례 부분에 그렇죠. 여기 정원 보이시는 부분 요 부분을 한 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줄로 바꾸기 위해서는 꼭 오셔가지고 디자인 데이터 선택에서 정원을 꼭 찍어서 편집. 왜냐면 두 줄로 돼 있어서 그런 거니까 한 줄로 타자를 쳐주세요. 정원 단위 하고서 명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꼭 타자를 쳐주셔야 되겠다. 오케이. 요 가냘프기 있잖아요. 여긴 넓은데 여긴 좀 가냘퍼요. 요거에 대한 값은 얼마로 바꾸란 말 없었기 때문에 요건 그냥 두셔도 됩니다. 이 넓이 부분은 조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범례까지도 했고요. 자, 모서리 둥근 사각형. 최대 정원 넣어야 되겠죠. 최대 정원 넣어보도록 할게요. 삽입에 오셔가지고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맨 끝부분쯤 가보시면은 설명선. 이렇게 설명선. 모서리 둥근 거 있죠. 그걸로 해서 설명선에서 한번 넣어주셔야 된다.
여기입니다. 여기 하셔서 끄집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오 이쁘게 귀엽게 엥. 자 해서 여기다 최대 정원 써주셔요. 얘네들에 대한 거는 도형 색깔은 제가 봤을 때 흰색 괜찮을 것 같고요. 글씨는 전체 굴림에 11pt 그래서 굴림에 11pt 넣어주셔서 이 부분에 검정색 가운데 중간까지 넣어주시면 좋겠죠. 오케이 됐어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출력 형태처럼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표식을 바꿀 때 얘만 사랑했나 봐요. 전체를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가서 표식 바꿀게요. 상단에 표식 해가지고 자 삼각형으로 전체 찍고요. 크기는 10으로 그래서 전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화면이 좁으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입니다. 중요한 거 놓쳤습니다. 여기 4작업이요. 제 1작업 앞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이거 시작함과 동시에 만들자마자 뒤쪽, 3작업 뒤쪽으로 보내주셨어야 되겠습니다. 자, 1작업에 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함수. 자, 맨날 나오는 거죠. 자, 랭크 함수 나왔습니다. 순위를 구해주시라고 돼 있죠. 위자까지 붙여주시면 좋다. 자, 위짝. 자, 이제 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저장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저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반드시 저장을 꼭 하시고요. 전송도 하셔야 됩니다. 전송 밑에 보시면은 전송. 우리 처음 시작하실 때 답안 전송 프로그램 넣고 왔잖아요. 답안 전송 눌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있음 떠야 됩니다. 있음. 여러분들 저장 경로를 정확하게 내분서 ITQ 방에다가 하셨으면은 있음 떠야 되고 답안 전송 하셔서 성공하시면 지금 것까지가 자 이렇게 전송이 됐다는 거죠. 교사용 PC로 갔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금 오셔가지고 이제 순위입니다. 순위. 제일 약한 부분이 함수다 라고 하시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현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현원이면은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자리 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지금 여기를 조금 넓혀가지고 함수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일 높은 숫자를 보시면은 139명 요 자리가 지금 1등 자리가 되겠죠. 여기가 1등이다. 여기가 1등. 두 번째 자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134명. 얘네들이 지금 2등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자 3등은 자 패스 여기 4등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숫자가 찍혀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직접 몇 개 안 될 때는 눈으로 확인이 되지만은 엄청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을 때 순위를 매길 때 사용하시는 요긴한 함수가 바로 랭크라는 함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랭크 함수는 어떻게 쓰느냐? 자 바로 또 시작해 볼까요? 랭크 자, 는 한번 찍겠습니다. 식 들어갑니다. 는 찍어주시겠고요. RANK 해서 이렇게 써주시겠고 여기 지금 버전이 업되면서 EQ가 붙었어요. 요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 랭크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이냐? 우리 반에서 몇 등이냐? 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이냐? 그러면서 이 뒤쪽에 보시면은 정렬이 있거든요. 가장 큰 값이 1등으로 올 때는 0 혹은 생략입니다. 0 또는 생략 가능해요. 혹은 작은 숫자 2를 써주시게 되면은 숫자 작은 거가 1등 될 때는 2를 써주시는 겁니다. 1은 오름차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략을 하셔도 된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다.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오름차순 순위로 구하라 그랬으면은 여기다 뭘 넣어주셔야 된다? 꼭 2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2를. 자 그러면은 직접 실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 는 넣고 자 랭크 RANK RA 적당한 선에서 딱 쓰신 다음에 찍으세요. 이렇게 EQ를 딱딱 찍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면은 항상 마법사죠. 요거 마법사를 딱하니 눌러서 이렇게 함수 마법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자 나를 찍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리퍼런스 우리 반이죠. 참조 범위는 그래서 우리 반에서 이렇게 써주시면서 여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처음 요거 함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넣고 그냥 엔터를 때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오더 부분은 정렬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0을 넣거나 생략하셔도 됩니다. 0, 생략, 펄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고 확인을 찍으시면요. 4등 나왔습니다. 4등. 그런데 요거를 또 밑에 와서
또 한 번 랭크 넣고 똑같은 작업을 내가 우리 반에서 하고서 엔터 하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쵸? 이렇게 매번 하려니까 또 랭크 넣고 톡톡 찍어서 내가 우리 반에서 요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엑셀을 쓰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요 식 하나만 잘 해갖고 자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식 하나만 잘 만들어갖고 자 그래서 여기 자동 채우기 끝부분 있죠? 끝부분 이 끝에 보시면 여기 자동 채우기예요. 이걸 잡아 끌어내려 보세요. 요거를 잘 끌어내려 보시면은 자 너무 많이 끌어내렸어 그래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숫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좋아할 거 없어요. 1등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1. 1이 3명이고요. 2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숫자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컨트롤 키하고 물결을 찍어보세요. 컨트롤 물결. 자, 숫자 키 옆에 왼쪽 컨트롤 물결을 찍어보시면 수식 보기가 됩니다. 자, 잘 보시면은 내가 요 부분 있죠. 내가 요건 바뀌어야 맞아요. 나는 이렇게 바뀌는 거 맞다. 그런데 누가 바뀌면 안 되죠? 우리 반 H5에서 H10이라고 하는 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싹 바뀌었어요. 고로 이건 뭐다? 틀린 겁니다. 뒤쪽은. 우리 반 부분은 바뀌면 안 되는데 바뀌었다는 거죠. 자, 식은 컨트롤 물결. 그래서 결국은 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부분 있죠. 아까 우리 반 이 범위 잡는 요 부분에서 바로 F4 한 번 눌러주셨습니다. 한 번 이렇게 범위 잡고 F4 한 번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게 바로 고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 네 거 순위 알았다고 자 가버리면 안 돼. 이거죠. 해서 끝에 염은 생략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쓰시고 끌어내려 보세요. 여기를 톡톡. 자 이게 지금 밑에가 뭐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자동 채우기를 끌어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잘 채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잘 채워졌어요. 요게 맞는 거죠. 요게. 그쵸?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위자까지 붙여주셔야 됩니다. 위자까지. 그래서 이 뒤에다가 앰퍼샌드 항상 연결해주는 거 요 키보드 Shift 키 누르시고요. 7번 눌러서 여기다가 위자까지 딱 써주세요. 한글로 위자. 이거 쓰실 때 뒤에다가 요 땡땡이 요거 안 넣으시면 또 안 돼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자, 해서 땡땡이 꼭 귀엽게. 자, 어떻게 귀엽게? 자, 귀에다가 짠. 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해서 끌어내려 주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와우. 자, 잘했어요. 그런데 요거 지금 자, 엑셀이 요거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제일 쉽다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if가 붙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몇 초 안에 다 처리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유력 아닙니까? 알아야 됩니다. 자, 배워서 남주자.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선이요. 제가 아까 이래서 선 굵기 때문에 요거 안쪽에 들어가는 선 굵게 하지 말라고 처음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이거 그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끌어내려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서식 없이 채우시면 됩니다. 자,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은 굵게 채워지지 않아요. 자, 어쨌거나 다시금 이거는 2번까지 한 다음에 선은 다시 한번 손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if 함수하고 mid하고 나왔습니다. 자, 관리 코드. 관리 코드가 어디 있느냐? 맨 앞에 있네요. 자, 쭉 범위 잡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자, 해서 조금 화면을 넓게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관리 코드를 잘 보시면 두 번째 글자입니다. 두 번째 글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요거죠. A, B, N 요 부분. 그래서 두 번째 글자를 자 구해가지고 두 번째 글자가 A면 A 등급. 여기는 A 등급이겠네요. A니까. B면 B 등급.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if하고 mid하고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쓰기도 힘든데 두 가지를 다 써야 되나요? 그러래요. 두 가지를 다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mid 함수를 먼저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mid 함수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 함수예요. 문자열 함수. 그래서 문자열 함수인데
자, 문자열 함수 하면은 여러분들 쉽게 자, 왼쪽에서 뭔가를 뽑아낼 때 쓰는 게 left, left. 그래서 left. 그래서 얘는 왼쪽에서예요. 자, 찍으셔가지고 기준이 벌써 왼쪽입니다. 그냥 가로 넣고 엔터 딱 하시면은 S 하고 뽑아진다는 거죠. 왼쪽에서. 만약에 2개 뽑아야 되겠어요? 2개.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왼쪽은 기준이 left가 되는 거죠. 자, right 하면 R-I-G-H-T.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에서 이것도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지가 알아들어요. 오른쪽에서 세 번째 이렇게. 만약에 오른쪽에서 2개 그러면 컴마 2. 이렇게. 그런데 지금처럼 중간에서 뽑아내실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미드가 되겠습니다. 미들 스쿨 중학생. 중학생이 아닌 중학교. 그래서 현재 B의 5에 들어있는 자 예를 들어서예요. 두 번째에서 지금 이거는 스타트 넘버이에요. 두 번째에서 한 개를 뽑아라. 그래서 두 번째에서 한 개를 뽑아라. 자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문자가 있다면 번째. 그러니까 여기는 시작하는 번째 그렇게 하고 몇 개를 자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써봤어요. 자 문자가 있고요. 시작 몇 번째부터 시작할 건지 시작 두 번째부터 그리고 몇 개를 뽑을 건지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셔서 엔터를 빵 때려주시면 A 자 끌어내려 볼게요. B C N A 해서 쭉 뽑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뽑은 이 값이 자, 요 부분이요. 자, 여기다가 요것만 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뽑힌 값이 A이면 요거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왜냐면 자, 초반에 저랑 같이 수업을 했다면은 요 순차적으로 접근하면 좋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if가 뭐뭐이면입니다. 뭐뭐이면 조건을 만족시키면 여기다가 조건을 만족시키면 참값을 찍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을 찍겠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조참거가 되겠습니다. 조참거. 그래서 조건이 뭔데? 뭔데? A면 그러면 뭐라고 쓴다? 자, A등급이라고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B등급이라고 쓴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금 쭉 늘어지게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다가 쭉 늘어지게 해서 한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if 함수는 이렇게 조참거가 되겠다. 그렇게 하고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여기다가 뭘 찍어준다? A등급이라고 써준다. A등급.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지금 보니까요. 이 뒤에 B등급도 있고 공백도 있어요. 이렇게 중첩이 부문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욕심 더 부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처리하세요. 이게 바로 공백이거든요. 그래서 A등급이라는 것도 문자이기 때문에 항상 엑셀에서는 이렇게 문자를 약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해줘야 돼갖고 땡땡이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숫자일 때는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여기다가 뭐 숫자 3 이런 건 안 넣어도 얘가 알아들어요. 그렇지만은 땡땡이를 딱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A등급 조건을 만족시키면 A등급 그렇지 않으면 공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뭔데 바로 여기가 A면 자, 땡땡이 넣고 자 이렇게 조건 뽑은 하나의 값이 A이면 A등급 나머지는 공백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마무리. 그럼 여기다가 조건이 뭔데 바로 조건이 방금 으셨던 미드 있죠. 미드 이렇게 미드 함수를 넣어가지고 현재 B의 2에서 두 번째에서 하나를 뽑았더니 가로 닫으셔야 됩니다. 항상 함수는 시작가루와 끝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가루와 끝가루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에서 하나를 뽑았더니 그 값이 A이면은 A 등급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잘 될까요? 자 해봅시다. 여기다 넣고 자 요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자, 아까 건 다 지워져 버렸죠. 자, 관리 코드 위에 찍고 슬슬 밑에 찍었어요. B의 5. 자, 미드 찍어가지고 현재 B의 5에 두 번째에서 하나만 뽑아가지고 그 값이 반드시 2. 자, 등호가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서 부등호든 등호든 이게 들어가줘야 되고 뽑힌 게 A. 자, 땡땡이 꼭 넣으셔야 됩니다. 문자기 때문에
그게 A이면은 A 등급 이렇게 쓴다는 거죠. A 등급 이렇게 써주시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공백이다 라는 겁니다. 공백. 이렇게 써서 엔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끌어내려 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A인 애들은 A 등급이 나왔지만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B등급 그 다음 또 처리를 하러 가셔야 됩니다. B등급 이번에는 하나는 한 곡에는 넘으셨어요. 이제 두 번째 곡에 넘으러 가시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그대로 복사를 또 떼시는 거예요. 여기를. 자, 그런 다음에 자, 요번에는 자, 칸이 좁은 관계로다가 좀 붙여줄게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고, 자, A 등급이고, 또 요걸 그대로 요만큼입니다. 앞에 는은 붙일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를 다 컨트롤 C로 복사하셔서, 요 자리, 요 거짓자리 부분에다가 그대로 컨트롤 V입니다. 그대로 컨트롤 V 해주시면은 요 내용이 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중첩해서 이번에는 B이면 B등급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 외에는 공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벌써 끝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B에 2에 들어있는 값 두 번째에서 하나만 뽑아가지고 그 값이 1이면 A. 그렇게 하고 자, B면 B등급 나머지는 공백이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자, 오셔서 그거 그대로입니다. 저처럼 하세요. 컨트롤 C 복사하셔가지고 제가 커마 1급도 소지를 했으니까 그냥 믿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은 편해요. 신간이. 이게 이해가 안 돼갖고 자, 여기다 B등급 자, 여기 B등급 써주시겠고요. 여기도 B등급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반드시 끝가루가요. 2개 있어야 됩니다. 2개. 자, 제가 지금 Alt 엔터를 때려서 줄을 바꿔놨는데 자, if 처음 했던 시작가루 자, 여기 맨 끝에 가루가 그 가루입니다. 짝꿍이.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색 if는 여기가 또 닿는 가루인 것이고요. 가루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끌어내려 주시면은 여기서 원하는 모든 값들이 다 나왔어요. 끝났습니다. 됐죠? A 등급, B 등급.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숨기기 취소 해주시면은 이렇게 처리가 됐겠죠. 여기 너무 굵게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 이 부분 다시 오셔갖고 홈탭에서 자, 굵은 테두리 다시금 자, 모든 테두리 찍어주시겠고요. 다시 한번 굵은 거 꼭 찍어주셔야 된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썸if하고 count if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올 거 다 나왔네요.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이것만 확실하게 자, 이 강좌만 잘 들으셔도 자, 다음에 A 맞는 거는 글쎄요. 장담을 제가 잘 하진 않는데 나올 것 같아요. 자, 썸이 뭡니까? 합계입니다. 썸이. 여러분들 합계 구하실 때 가장 쉽게 구하시는 합계 자, 여기다 찍어 주시겠고요. 자, 합계 구하실 때 찍고 상단에 요거지요? 요거 이렇게 시그마 자동 합계 요거 눌러 주셔 가지고 요렇게 딱 눌러 가지고 지금 가정 어린이집 해서 현원 합계 딱 구하시면은 현재 683명 바로 나왔잖아요. 밑에 보시면 683명 합계 자 나왔잖아요. 엑셀이 계산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평균을 구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평균을. 그럼 평균 구하시려 그러면은 여기를 또 넣고 AVR 해서 AG 해서 에버리지를 구하실 건데 그냥 바로 여기죠? 여기 자세히 단축 자, 눌러주시면은 평균 자 엑셀을 한다면서 합계가 썸이고 평균이 에버리지고 숫자 개수 구하는 게 카운트 자 최대값 맥스 최소값 맥심 해서 최소값 민이거든요. 민. 그래서 이 5가지 함수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은 함수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평균도 잘 몰라요. 그러면 곤란해요. 평균이 85입니다. 85.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는 이렇게 이 현원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가 아니에요. 가정 어린이집, 가정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붙었어요. 가정. 이 가정하고 관련해갖고 가정이라고 하는 애들 것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요 3가지의 평균이 답이 19가 나와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답이 19잖아요. 이렇게 19가 나오도록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일단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리에다가 자, 썸if하고요, count if하고 같이 섞어야 된대요.
그럼 썸이프는 뭐냐? 방금 보신 것처럼 썸이프는 합계입니다. 합계. 여기서 합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합계. 합계를 구하셔가지고 자 나누기가 저거예요. 카운트. COUNT 해서 카운트는 개수를 자 개수로 나눠 주셔야 되잖아요. 합계를 개수로 나눠야 뭐가 나온다? 평균이 나온다는 거죠. 평균 구하는 공식은 합계 구하시고 개수로 나눠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덜렁덜렁 뭐가 붙었어요? if가 붙었으니까 조건에 맞는 조건 합을 구한다는 거예요. 조건 합. 조건 합계를 구한다는 거고 조건 개수를 구한다는 겁니다. 조건 개수를. 그래서 조건 합계, 조건 개수로 나눌 때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한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거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을까요? 그럼 이제 sumif 공식을 넣어볼게요. 자, sumif는 어떻게 쓰는 함수냐? sum은 합계를 구하는 것이지만 뒤에 if가 붙었기 때문에 sumif 범, 조, 범 이렇게 들어가는 함수입니다. 범조범. 앞에 범은 조범, 뒤에 거는 총 합계를 낼 총범입니다. 이런 말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제가요. 그렇게 하고 조건은 반드시 땡땡이를 꼭 넣어주신다. 그래서 조건에 대해서는 땡땡이를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sumif부터 넣어볼게요. 자, 무슨 소리냐? 자, 요 자리 오셔가지고 는을 붙여주시고요. 는 붙였어요. 칸이 좀 좁아 보입니다. 좀 키워줄게요. 너무 클 필요는 없고 여기는 자 그렇게 하고 는 붙여가지고 sumif 자 sumif 적당한 선에서 톡톡 찍어주시겠고요. 어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마법사 자 눌렀어요. 자 레인지가 범위입니다. 범위 자 크리아티아가 조건이죠. 지금 가정 어린이집 그랬기 때문에 가정을 찍어주십니다. 선생님이 아까 땡땡이 꼭 넣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찍어도 돼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가 2에 6에 들었잖아요. 굳이 그렇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가정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다 가정. 가정.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 크리아티아 이 부분, 이 마법사 부분에서는 그냥 여기 가정만 쓰셔도 지가 알아서 땡땡이 나중에 해줘요. 땡땡이 다 들어갔죠? 그렇게 하고 앞에가 레인지가 조건이 요렇게 자, 이 중에 앞에가 레인지 자, 분류라고 이름 정의 해 놓으셨어요. 분류 중에 자, 이 중에서 가정만 쑥 뽑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썸 레인지 축 합계낼 범위입니다. 합계는 현원 것에 대한 것만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이 조건이에요. 자, 조건. 그렇게 하고 분류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가 들어있는 셀들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 합계낼 범위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지금 57이 나왔어요. 57이 자 확인했을 때 57이 딱 하니 나온다는 거 이렇게 자, 이해하셨을까요? 그런 다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나누기가 이겁니다. 키보드에서 그렇게 하고 count if 자, count if도 마찬가지입니다. sumif 친구입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 뜨셔가지고 컨트롤 C로 복사하셔서 뒤쪽에다가 자 갖다가 붙여주시면 된다. 뒤에다 컨트롤 V 해볼게요. 대신에 sumif는 총 구하려고 하는 총 합계를 구하려는 범위가 들어갔다면 여기는 count count 그래서 이거는 개수 세는 거죠. 하고서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면 끝나요. 자 여기 지금 금방 하셨던 거 있잖아요. 57을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도 좋고요. 뒤에다 슬래시 한번 넣고 count count if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count if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현재 범위 잡은 이렇게 범위 잡은 컴마 하고서 가정을 저는 타자 쳐도 좋지만 그냥 찍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서 가정이라고 하는 거가 3개로 나눠주시면은 답은 19명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잘 함수에 요즘 이제 시험 기출까지 준비를 하시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다 알고 하시는 거겠지만 자, 이 카운트하고 관련해 갖고 조금 더 넣어 짚어 드릴게요. 카운트 하면은 카운트 count 이거는 범위 이렇게 잡았을 때 뭘 구한다? 자, 숫자 개수 구하시는 겁니다. 숫자 개수 count A가 붙었어요. 그럴 때는 A는 이거는 문자 개수 엄밀하게 따지면 숫자도 세고요. 문자도 다 개수를 셉니다. 공백만 빼고요. 그런 다음에 count 또 count 블랭크
그래서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공백 개수 세는 거예요. 결석이 오늘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쓸 때는 카운트 블랭크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카운트, 방금 보셨던 것처럼 카운트 if. 이거는 범위 안에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시는 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또 여기다가 보시면 또 카운트, if, s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건이 여러 개인 거죠. 그래서 등등 이런 식의 지금 범위를 지금 어떻게 잡아 주셔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함수를 하시다가 보면요. 이렇게 넣고 count, 그래서 count, if 해서 뒤에 s자 있죠. 이렇게 넣고 나서 보시면 크리아티아, 조건, 범위, 그리고 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눌러가지고 얼마든지 조건을 계속해서 추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그래서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실 때 범조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ITQ에서는 count, if, s까지는 안 나와요. 이거는 커말에서 커말 2급도 등장을 요즘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자, count 숫자, 카운터, 문자 그냥 쉽게 그냥 문자라고 생각하세요. count blank 공백, count if 범위 안에 조건. 자, 조건에 맞는 개수를 범위 안에서 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았을까요? 조금 줄여줘야 되겠죠. 자, 뒷섬 남았습니다. 뒷섬. 아까 뒷섬은 우리가 처음에 목표값 찾기에서 했어요. 뒷섬. 뒷섬. 뒷자 붙은 거를 보시면요. 이건 전표예요. 전표. 전체 범위. 전표 열조. 이렇게 간다. 그래서 전표니까는 여기 자리에다가 뒷섬 써주셔서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잡으시고요. 자, 다 잡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구하려고 하는 범위 안에 것만 잡으셔도 되고요. 전체 다 잡으셔도 됩니다. 컴마 필드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원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건이 뭔데 분류가 국공립 이렇게 찍어주시면 오케이 됐어요. 자,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표 범위 잡으시고 해서요. 353 나왔는데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전체 표 범위 그리고 필드명 크리아티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맨날 나오는 것들입니다. 저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번에 맥스는요 여러분들 서비스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자, 함수가 어려워가지고 손을 하나도 못 댔다 그러면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최대값 구하시는 겁니다. 여기 범위 넣고 최대값 민 하시면 최소값 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넣고 자, 민 아니죠? 맥스죠? 맥스. 그래서 가장 많은 현원 찍어서 범위 잡고 엔터 하시면 끝나요. 139명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Vlookup 문제가 되겠습니다. Vlookup. 자, Vlookup은 자, 요거는 맨날 나오는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함수 놓치고 가시면 안 된다. 자, lookup. 그래서 lookup 찾는다는 뜻이겠고요. 앞에 V자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vertical. 수직인표에서 찾는다. ITQ는 항상 Vlookup입니다. 그래서 찾을 값, 범위, 열번호, 유형. 자, 이렇게 쓰는 함수가 되겠어요. 유형. 자, 그러면은 찾을 값이 자, 는 찍어주시겠고요. Vlookup. 찾을 값은 항상 이 관리 코드 여기 유일성 검사로 넣어놨던 이 H14셀이 되겠습니다. H14셀이 변할 때마다 관리 코드니까요. 범위를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잡아주시겠고 그리고 열번호는 지금 보시다시피 열번호가 누구냐? 지금 여기가 가려졌네요. 관리 코드에 대한 지역을 구하고 싶어요. 하나, 둘, 지역이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딱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숫자 3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뒤에다가 항상 여기는 관리 코드 그대로 끌어왔기 때문에 값이 맨날 똑같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펄스 찍거나 항상 펄스를 찍거나 여기다 0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펄스나 0은 항상 똑같은 겁니다. 해서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찾을 값. 이 부분이 찾을 값이 되겠고요. 찾을 값
아, 괜히 썼어요. 찾을까. 자, 그리고 범위 찾을까. 와, 자, 괜히 썼어요. 그 다음에 저기는 범위, 이건 범위, 그리고 열번호가 3열이다. 저건 숫자로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항상 유형은 0이다. IT께서는 항상 0이다. 요거 맨날 나와요. 다른 함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꼭 브이로그 하나는 해갖고 가세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값이 바뀔 때마다, 이 값이 바뀔 때마다 DN 60007 대구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함수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요거를 했다고 해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요 중에 나오는 함수들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브이룩업 요거는 꼭 해갖고 가셔야 되겠고요. 지금 하나당 20점씩이기 때문에 A가 목표이신 분들은 적어도 함수 3개 맥스 하실 수 있죠? 브이룩업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랭크 하시면 벌써 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답안 확인해 볼게요. 자, 답안을 열었습니다. 전국 주요 어린이집 현황. 이게 답안 파일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저의 결제란이 조금 더 작아 보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끝에 가서 정확히 맞춰주시는 센스 좋아요. 저렇게 맞춰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끝에 잘 맞춰주시는 거.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색깔 3줄 나오는 부분 오케이. 오, 지금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 답안에서는 숫자들은 오른쪽 끝에 맞춰주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들도 보니까는 끝에다 맞춰주시면 더 좋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하고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고요. 뒤에 명자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요거 갖고 이렇게 지금 컴마를 눌러갖고 이렇게 맞춰줬다는 거죠. 굳이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찝찝합니다. 지시사항에 숫자들은 오른쪽으로 맞추라고 그랬기 때문에 맞춰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답안처럼 해주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 다음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뭔가가 자, 컴마가 잘 눌렸나요? 여기도 컴마. 그렇지, 컴마. 왜냐면 끝에가 잘 가지런히 맞춰졌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밀어서 될 일이 아니라 컴마, 회계 스타일로 바꿔주셔야 되겠다. 자, 이 작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은 맞는지 다 확인됐고요. 오케이. 여기는 뭐 여기 3번으로 끝에가 자, 서울로 왔어야 되는 것이고 자, 이 작업 가보도록 할게요. 이 작업. 자, 이 작업입니다. 이 작업. 자, 답안에서는 이런 거 선 같은 거 처리 안 했어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3명 나왔어요. 오케이. 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자, 숫자라고 돼 있어가지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밀었네요. 숫자는 오른쪽으로 밀었고 요것만 가운데가 되었다는 거. 요것만. 자, 그렇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선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들은 문제 삼지 않아요. 3작업 139명. 오케이. 자, 전체적으로 잘 됐죠. 색깔도 잘 맞고요. 마지막 차트가 되겠습니다. 차트. 오, 차트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표식 잘 넣었던 거 보셨잖아요. 근데 어디 갔어요, 표식이?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여러분들 재차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 거 너무 가냘프고 여기는 좀 두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조금만 더 두껍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너비 어떻게 됩니까? 이걸 좁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와우, 이건 아니잖아요. 자, 여긴 너비가 얼마나 잡혔을까요? 너비를 가서 보니까 75, 약간 보기 좋게 75. 그리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0이네요. 0. 그래서 이렇게 답안하고 몇 번 확인해 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훨씬 자, 확신이 들면서 좋아진다는 거죠. 이건 어디 가서 다운받았다? 한국생산성본부 자격시험 쪽으로 가셔가지고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여기 색깔이 여기는 조금 연약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글자 색깔 부분도 조금만 더 진하게 검정색으로 아예 그냥 넣어버리는 게 더 좋겠네요. 검정색으로 다 처리가 됐다. 그럼 전체적으로 검정색을 넣어버릴까요? 마무리했습니다. 자, 마무리로 반드시 하셔야 될 거. 자,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반드시 마무리. 끝에 전송. 다시 한번 마무리 전송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중간중간 몇 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마무리 꼭 전송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